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합니다. 지금은 을밀대 금요일 코너죠.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PD님이 여기 화면이 별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보니까 각이 안 맞네. 좀 조정을 해주셔야겠네요. 안진걸 소장님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김경래 앵커님이 가운데 나오고 제가 구석질. 저는 항상 구석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오자마자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이게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월간지를 내는데 거기에 표지 모델로 안진걸 소장님 얼굴 나오는. 아이고 조용히 혼자만 보시라니까. 예전에 우리 김경래 앵커께서도 한번 표지 모델이 되신 적이 있어서 그 인연이 있어서 주로 외모로 이제 여기 뽑거든요. 저는 외모는 안 되는데 이제 그 민원연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 언론 감시 단체인데 그 TV 민생연구소라고 TBS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이달에 좋은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상 받으셔가지고요. 저 표지 모델 잠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야. 갑자기 자랑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어떤 을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겁니까? 정말 이번엔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지난 19일 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과 잘못하면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저임금 똑같이 주는 거 문제가 있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제만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국내에 기여한 게 없는 외국인에게 똑같이 최저임금을 주냐 이렇게 해서 큰 지금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언론을 다 읽어보고 관련 시민단체 그다음에 학자들 성명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전부 다 비판 일단 기본적으로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주의 성향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법에도 어긋나는 발언이었다. 이게 이제 기존데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도 절대 그런 국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 노동기구 있죠. ILO. 유엔 산하기관이잖아요. 거기서도 절대 그런 건 금지하고 우리가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외국인 고용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국적 신앙 또는 사적 신분 이유로 근로적 차별 처우를 하지 못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이유로 부당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무장관을 지낸 분이 말씀하셨다고 보기에는 너무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은 그러니까 법을 바꾸자 이거 아닌가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법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자기는 차별이나 혐오를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최저임금의 문제를 지적한 것뿐이라고 그랬는데 저번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 해서 큰 파문이 일어나니까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라고 했다고 해서 또 그 해명도 좀 아무리 중도적인 분들이 중립적 생각에도 좀 구차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최저임금 그냥 예를 들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정말 월급 150만 원밖에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된다고 제가 호소하고 다닌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중상공인이 있다. 그래서 속도가 조절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황교안 대표님이 보수적인 정당에서 기업 친화적인 정당이니까 요새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정부 여당의 일부 인사가 그렇게 말한 건 굉장히 물가 인상률이나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엄청난 교육비 지급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를 감안하는 정부 여당의 인사의 발언도 무책임하다고 제가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는 그걸 추진했던 정부 여당이 그렇게 입장을 바꾼 건 저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수 여당의 기업 친화적인 정당의 대표가 어쨌든 지불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중상공인이 있다. 그러니까 조절해야 된다면 제가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토의돼야 된다고 저는 아예 쿨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말씀은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국내에 기여한 게 없다. 한국에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쓴 다음에 차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벌써 외국인 200만 명 계시고 이분 대부분 물론 이제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체류하신 분도 일부 있지만 네. 대부분은 한국 정부나 기업이 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너무 싫어하는 3D 업종 네. 특히 뭐 농업, 건설업, 그다음에 위험한 업종에 많이 가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네. 뭐 음식업에도 가보면 많이 계시고 다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과 사업주와 정부에 필요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유학생만 지금 20만 시대입니다. 자, 세계화가 돼가지고 자 이제 어떻게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알바를 하거든요. 네. 근데 최저임금 똑같이 받아요 우리랑.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 때 보면요. 만약에 이분들에게 80% 70% 뭐라 그러겠어요. 유학생들이 이제 전 세계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분들한테 한국은 똑같은 일 시켜놓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뭐 언어 통하지 않는다고 뭐 언어 폭력이니 뭐니 사장님 나빠요. 옛날에 그 유명한 유머가 있었지 않습니까? 언어 폭력 당하고 차별받고 심지어 인정혐오까지 당했는데 월급도 20% 30% 덜 줬다. 이게 전 세계 소문이 나면요. 국제적인 창피인데 제일야당 대표가 그런 걸 선동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외동포 800만 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밖에 나가고 똑같이 외국 사람의 유만으로 피땀을 일했는데 월급도 70% 80%밖에 못 받는다. 차별받는다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역시 극단적 발언을 자주 하는 우리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네. 옛날에 맞아요. 서독에 네. 서독이 우리 광부나 간호사 또 중동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 파견했느냐. 그때 생각해 봐라. 이게 그런 점잖게 지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발언인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자기를 좌파 언론이 공격하고 있고 현 정부의 지지자들이 공격하고 있다고 그러고 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태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컨대 뭐 우리 유학생들 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유학을 할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현지에서 알바 많이 하죠. 뭐 유학비 엄청 비싸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 저희 접시 닦기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최저임 그 임금이 꽤 높더라고요. 거기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최저임금에 예를 들면 유명한 버니 샌더스 전 후보 같은 경우 뭐 15달러로 올려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10,000원이 넘어간 데가 많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최저 시급이 괜찮으니까 일을 해서 유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근데요, 이 최저임금 논란을 떠나서요. 이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예전에 막 이렇게 많이 맞고 욕설 듣고 인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국 사회가 조금은 개선이 되죠. 됐어요? 예, 그렇죠. 이제 일단 그 전에 기여한 거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민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자료를 잘 냈더라고요. 2016년도에만 생산효과가 외국인들로 인해서 54조, 그다음에 소비지출 효과가 19조에서 총 14조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생산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금도 안 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명백하게 잘못된 건데 2017년도에 8천억 가까운 세금을 냈고. 세금 안 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세금도 안 낸다라고 이제 같이 가짜 뉴스가 꼭 돌잖아요. 함께. 근데 작년 기준으로도 1조 안팎의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한국에서 200만 명이 소비를 해 주시니까 우리 기업들도 많이 팔고 그때마다 부가세 10%씩 꼬박꼬박 다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청취자들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자기 필요해서 왔을 텐데 맞습니다. 잘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자, 이분들이 그 한기안 대표도 차등대우를 주장하셨는데 그 최저임금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건 다른 나라도 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한기안 대표 말한 차등대우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몇 년이라도 대부분 최저임금만 그냥 받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물어보셨으니까 이주화 인권연구소에서 올해 3월에 1,2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이 54.4시간인데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 달하지 못한 거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그러니까 안 준 데도 있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법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우리 사정도 어둡고 또 사장님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막 정보도 있고 노조도 있고 막 NGO도 있지만 그런 거 잘 모르시니까 이미 최저임금도 못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에서 국가인권위에 조사한 게 또 있습니다. 10명 중 4명 이것도 다 외국인
근로자인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 정말 경제를 너무 공부를 안 하셨다 생각해요. 이미 월급이 한국인 절반 수준이에요. 이미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받아도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경래거나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연차도 쌓이고 근속시간도 쌓이고 이제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이분들은 이미 절반 수준이고 10명 중 4명은 임금체불 16%는 폭행까지 당했고요. 예. 부상자 70%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됐다라고 이게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제주도에서도 조사한 것도 보니까요. 총 2017년도에 외국인 근로상담은 총 2,780건이었는데 임금체불 413건, 산재 12건, 폭행 117건, 갈등 113건.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이미 들어와서 우리 한국 정부나 기업이나 사용자 필요에 의해서 3D 업종이 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예. 그리고 세금도 다 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임금 못 받거나 최저임금 이하이거나 온갖 폭행이나 폭언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청취자분 중에 안민희 님이 예.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그 유럽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적용한다고 들었다. 근데 요 부분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력으로 세계 주요 국가인데 외국 노동 최저임금 차등력 나라는 없다. 예. 캐나다가 한번 15%가량 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자체로도 논란이었는데 네. 기업들이 임금 싸움 외국인만 손해버린 바람에 내국인 구직자들이 바로 타격을 입었어요. 이것은 하태경 의원이 바로 황교안 대표가 경제를 모른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아하. 누가 그러면 내국인 청년이나 노동자를 쓰겠느냐. 외국인 임금을 조금 낮추면은 외국인들 더 많이 당연하죠. 쓴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실용적이지 못한 겁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지 국제 노동기구라 이런 국제법에도 저촉되지만,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나라들은 확인해 볼 텐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삼인주의 복지국가가 발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우 정당들이 약진해가지고 그렇죠. 반이민 일종의 반이민 정서 저 사람도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뉴스가 일부 돌던데 다시 한번 한국에서 이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요. 자, 요즘에 농촌에 가면요. 건설이나 농촌에 가면 최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계시거든. 맞아요. 자, 이거 우리 지금 당장 저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 새벽 인력 시장 나와가지고 그 일일 노동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 해라면 저도 못 하고 요즘 청년들도 그 일은 다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 농업이나 건설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가 고기를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숙산업이 돌아가지를 않는다. 실제 농촌은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죠? 비닐하우스에 살고 막 컨테이너에 사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요. 황교안 대표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숙박비도 따로 주지 않느냐. 더 혜택을 주었다 하는데 그 숙박비도 다 임금에서 공제를 해가지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안내했냐면요. 너무 많이 떼먹지 말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금 우리 올해 주휴수당 빼고 150만 원쯤인데 그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같은 거 아주 열악한 숙박시설 제공한 다음에 그게 예를 들면 1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30만 원 떼고 임금 120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책자에 나와 있다니까요. 공제율 상한이 있으니 그 지켜라고 너무 많이 떼먹지 말라고. 그리고 실제 조사에서도 아까 제가 말한 이주화 인권연구소 조사에서도 숙박비 공제로 임금을 많이 삭감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숙박비 제공이 특혜가 아니라 물론 그건 우리 국내 기업 또 일본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 외에. 그건 이제 기업 복지라의 노동자 요구로. 그것은 오히려 기업이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걸 빌미로 임금이 떼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은 전혀 실태를 모르고 정반대로 마치 기여도 하나도 한 바가 없다. 특혜를 입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건데 그다음에 차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황교안 대표가 이 사업주들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양쪽 얘기를 좀 들어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어제가 마침 또 이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 사회에서도 외국인 뭐 난민이 대표적인 거긴 하겠지만 크게 보면 외국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시선, 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밥그릇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어떤 시선들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실업이 좀 장기화되고 물론 이제 고용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실업률도 심각한 상태가 계속되니까 괜히 이제 그 부족한 일자리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내 일자리 다 뺏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우리 항상 팩트 체크를 해보면 주로 3D 업종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실업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농업이나 정말 고된 건설 업종이 많이 계시고 음식 도소매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 봐도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겹치지 않으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 정도로 문제는 아니다. 과장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온갖 가짜 뉴스가 많이 돌더라고요. 실제로 뭐 건강보험 뭐 보험료도 안 되고 건강보험 받고 있다는 등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데 이것도 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보험료 내야지 건강보험 받습니다. 똑같고요.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연금을 받게 되어 있으면 상호주의에서 우리도 그 나라에 이주민한테는 연금 혜택을 똑같이 연금을 내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특혜가 없는 거고 지금까지 모든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 조사하면 특혜는커녕 대부분 최저임금, 산재, 그다음에 폭력 폭언까지 해서 불이익을 입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진짜 정말 멋진 선진국이 되려면요.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200만, 유학생만 20만 이분들이 지금 한국 경제에 그다음에 한국의 대학들에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죠. 많이 소비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강제징용의 역사도 갖고 있고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데 광부 간호사 파견했던 그런 역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건설 노동자 그 신화 지금도 얼마나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좀 서글픈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그것도 어제 앵커 말씀은 어제가 6월 20일이 난민의 세계 난민의 날인데 유엔이 지정한 그 즈음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명백한 좀 혐오나 차별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이 인정하고 개선하면 되는데 계속 변명하면 이렇게 되면 계속 논란이 되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약간 씁쓸한 느낌으로 끝나게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국 사회가 계속 개선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이시네요. 이런 논란도 결국 더 건강한 사회로 이어지게 되는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